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썰 역시 시청자 고민 사연입니다. 닉네임 요 에드벌스님께서 사연을 보내셨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에드벌스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에드벌스님이라고 부를게요. 자, 지금부터 사연이 있겠습니다. 저는 30 중반 군인입니다. 군대에서는 조종을 하고 있고요. 10년 의무 복무 기간을 다 채운 소령입니다. 제가 군 복무 중 로스쿨에 붙었는데 안 갔습니다. 그게 아직도 미련에 남는데 지금 다시 지원해서 가도 될까요? 고민입니다. 전역해도 어느 정도 시간도 채워서 다른데 취업해도 됩니다만 안 믿으실까봐 합격증 붕어 형님한테만 보여드립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그 합격증 파일을 보여드렸는데 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아, 죄송한데 로스쿨 어디 합격했는지 학교 이름 얘기 됩니까? 그건 안 되겠죠? 육군도 그 조정 파트가 있다고 하던데 육군인지 공군인지 궁금하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애드버스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육군입니까? 공군입니까? 해군은 아닌 것 같고. 아, 중경 외시. 됐죠. 중경 외시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분이 지금 로스쿨 붙었는 데가 중경 외시 라인 중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육군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10년 동안 이제 의무부 다 채웠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소정을 예편하는 거예요. 예편.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이 말이 제일 궁금해요. 전역해도 어느 정도 시간도 채워서 다른 데 취업해도 됩니다만 다른 데 혹시 취업할 때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 다른 데 갈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 45세까지요. 음, 아, 복무 가능하다. 관공서요. 음, 관공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관공서 가는 게. 로스쿨 좋죠. 좋은데, 음, 학교도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네. 중경 외시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굳이 로스쿨을 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로스쿨을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나 그게 궁금해요. 본인한테. 그냥 본인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문직. 네네. 원래 그 법 쪽에 혹시 일하고 싶었습니까?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이 된다고요? 이게 참 제가 감히 뭐 좋다 안 좋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이게 뭐 제가 이런 일을 전혀 뭐 정보가 모르기 때문에 제 방송 중에 모르스쿨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혹시라도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 올라올 때 네, 배달민정님 어서 반갑습니다. 영상 올라올 때 참 댓글로 누가 달아주시면 고맙겠네요. 중경 외시입니다. 중경 외시. 중경 외시.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육군에서 이제 조종수로 이제 소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소정으로 이제 복무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의 이제 의무 복무 기간 채워가지고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데 그 복무 중에 이 로스쿨을 지원했는데 붙었어요. 잠깐만, 로스쿨이 지원해서 붙었다는 거는 뭐예요? ROTC입니까? 그러면 출신도 물어봐도 돼요? ROTC인지 육사인지. 육사는 아닌 것 같은데? 육사가 보통 조정으로 빠집니까? 육사는 아니지 않나요? 학군인지. 그러니까 로스쿨 붙었다는 얘기는 이분이 학사요? 아, 학사장교. 그러면 원래 이 조종사를 하기 전에 원래 전공이 법 쪽이었어요? 원래 전공이 법학 쪽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대학교 다녔을 때. 아, 상경이 법과목 들었다고요? 아, 내가 보니까 옛날부터 좀 이 로스쿨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덜컥 붙었다고 아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 로스쿨에 대한 약간 막연한 어떤 그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님이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마음은 굳어진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님이 얘기한 걸 보니까 마음을 로스쿨 하고 싶은 거 한 게 마음이 굳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결혼하셨나요? 내가 봤을 때 결혼했을 것 같은데. 결혼 유무도 중요해요, 지금. 이분이 솔로신지 아니면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신지. 왠지 가정을 이루고 계실 것 같은데. 아, 독신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로스쿨 추천합니다. 그럼 로스쿨 추천할게요. 독신이면 네, 로스쿨 추천합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결혼했으면 얘기가 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미 만약 결혼했으면 군인 아파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군인 아파트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전역을 하게 되면 군인 아파트 못 살고 나와가지고 집 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군인하고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전업주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경우보다 아무래도 이제 군인 같은 게 발령을 자주 가다 보니까 직업을 가지기 힘들어요, 보통. 제 불알 친구도 이제 부사관인데 보통 이제 보통 내조하는 걸로 많이 하다 보니까 부들이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못 가져요, 보통 이제 군인 가족들이. 이제 남편 이제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아니면 와이프 자체가 뭐 부사관이거나 그게 아닌 이상은. 근데 만약에 이제 님이 만약에 결혼했는데 뭐 전역을 한다 이러면 군인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고 그럼 집을 구해야 돼요. 그럼 돈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집도 구하면서 내가 벌어놨던 돈 다 써야 되고 노스쿨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와이프도 지금 뭐 마땅히 버는 게 없, 나도 버는 게 없어요. 로스쿨 학비 좀 비쌉니까? 3년 동안 공부만 해야 되지. 와이프분이 내조까지 하고 돈도 벌어야 돼요.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 말이죠. 만약에 결혼을 하신 입장이라면
와이프 의견을 물어봐라. 근데 내가 와이프 입장이면 하라고 얘기 못 할 것 같아. 보통의 평범한 한국 여성이면 말렸을 것 같아요. 그냥 돈 적게 벌어도 관공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해경 준비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이 결혼을 했을 가정하에. 근데 이분이 독신이라고 하니까 그 말인즉슨 뭐 특별하게 공부에 방해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 말이네. 에드벌스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말씀 내가 드리려고 했지? 저한테 합격증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못 써먹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합격증 보여준 게 그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그냥 저 학교를 붙었다는 거지. 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시험을 쳐가지고 그 노스쿨 합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새로 다시 시작이네 그러면.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역하고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네요. 하...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건 아셔야 돼요. 뭐냐하면 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보니까 지금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겠다고. 그리고 돈을 얼마 정도 모아놨습니까, 혹시? 돈을 많이 모아놨을 것 같은데? 돈은 뭐 혹시 뭐 다 쓰고 뭐 그런 거 아니죠? 뭐 10년 동안 소종을 했으면 조종수가 돈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다른 군인분들보다. 연장을 많이 뛰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와! 10억? 아, 그럼 좀 돈을 좀 더 하셔도 되겠네요. 와, 어떻게 10억을 모으지? 군대에서? 야, 우리 저 누구야? 배달 민족님 만약에 10억 있으면 오토바이 때려치우겠네, 그냥. 바이크 바로 팔아버리겠네요. 아, 지금요? 아, 해도 되겠다. 야, 돈을 정말, 네, 파일럿입니다, 파일럿. 돈을 정말 좀 알뜰하게 하셨나 보네. 헛돈 안 쓰고. 어, 야, 유튜브 올인 한다고요? 바로 바이크 팔아버리지, 그냥. 씨. 저 배달민족 배달 방송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닉네임 바꿔버리죠, 그냥. 배달 필요 없고 그냥 안 하죠, 그냥. 아, 많이 올랐다고요? 야,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하세요, 그냥. 내가 왜 돈도 왜 물어봤냐 하면, 만약에 돈 벌어놓은 돈이 없으면, 이 만약에, 아, 자영업은 하지 마세요. 애드벌스는 그냥 님 있잖아. 차라리 하실 거면, 만약 전역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로스쿨 하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보니까, 로스쿨 하겠다는 게 또 어떻게 보여지냐면, 군생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도 보여지거든요. 군생활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도 비춰져요. 그것도 좀 있죠. 솔직히 그 마음도 있잖아요. 이제 군대 이 군복 좀 그만 입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좀 그 조종사 한다는 게 좀 위험하잖아, 사실. 아무리 뭐 안전 운행한다 하더라도 뭐 기회 결함이 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추락 사고도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생명에 대한 부담이 엄연히 있는 직업이잖아요, 사실. 물론 10년 동안 내가 무사고로 음,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그게 중요해요. 님이 뭐 그런 위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님이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 하고 싶다는 얘기는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조종사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또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헬기 그만 타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님 헬기 아니에요, 헬기? 해경이 많이 받아요, 배터리님. 해경이 일반 순경으로 들어가도 4천 후반까지 받습니다. 해경이 왜냐하면 저 연장이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해경은 연장 수당이 무제한입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달라요. 해경이 보면 당직, 숙직이 많아가지고 한번 배 타면 며칠 동안 또 숙직하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연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조종사 일을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지친,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맞죠? 해경이 기본적으로 숙직이 많아요. 한번 배 타면 출항하면 못 나와요. 못 들어와요. 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많다 보니 그게 다 연장으로 쳐주거든요. 며칠씩 배 출항하면 못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거 다 연장 수도 다 쳐주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시간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육지에 있는 시간보다 배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헬기 아닙니까, 헬기? 비행기가 아니라 헬기 같은데. 왜냐하면 해경도 헬기 아닙니까, 헬기? 헬기 조종사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헬기 조종 추락 사고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뭐 님보고 뭐 무조건 해라 이 말씀 못 드리겠네요. 뭐 하라 하지 마라 뭐 제가 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갈등이 많이 될 것 같아. 변호사는 성공하지 못할까 봐요. 근데 변호사로 성공 못할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님이 변호사 하고 싶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이미 공백이 있었어요. 전혀 다른 일을 했었어, 나는. 만약에 뭐 대학교를 쭉 해가지고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로스쿨을 갔다고 하면 적응하기 쉽겠지만 이미 지금 생각해 보면 10년 동안 이 조종사로 이제 복무를 하면서 솔직히 공부하고는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담을 쌓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로스쿨 저 들어가는 시험하고 실제 로스쿨 들어가서 배우는 이 법 과목은 굉장히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공부량과 시간을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솔직히 좀 미지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성공한다? 저는 먹고 살 수는 있다고 봐도 성공할 수 있다고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성공한다고는 어떻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파일럿의 적성이 많고 뭐 내가 이거 타는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스트레스를 못 느낀다. 그러면 뭐 다시 뭐그 해견을 가시던가 뭐 변호사로 뭐 성공할 자신이 없고 공부에
소질이 없다. 그러면 뭐 해경 추천. 그러니까 지금 군대 장기 복무 후 해경 추천. 이게 중요해요. 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 10년 동안 제대로 된 공부를 못했다는 거죠. 특히 나이 보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나이 보고 공부한다는 게. 왜냐, 체력도 체력이지만 집중력에서 차이가 나요. 내가 뭐 IQ가 굉장히 좋다거나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나이 먹으면 당연히 감퇴해요. 체력과 집중력이. 공부라는 건.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에이징 커브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보면 30대 중반까지 잘 했다가 후반부터 내려가잖아요. 하얀 곡선을 타죠. 공부도 저는 이제 에이징 커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분명히 님이 만약에 로스쿨을 들어가면 그 나보다 나이가 어린 20대 한 뭐 중반 후반 된 그 친구들하고 공부에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로스쿨 들어간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변호사 시험을 뚫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변호사 되면 6급 경감 그 특채라고 했는데 그거 아무나 붙는 게 아니에요. 그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변호사 돼가지고 밥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6급 경감 특채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요. 그것도 완전 사법고시 출신입니다. 사법고시 수준. 그게 기회가 있다고 하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사법고시 거의 수준입니다. 저 6급 경감 특채. 티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게 뭐냐 하면 그 원래 경찰에 원래 그게 있었어요. 5급 이제 경영 특채라고 해가지고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합격자들을 들어올 수 있는 5급 특채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사법고시하고 이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제 최종 합격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한해 가지고 이제 경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5급짜리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걸 없앤 대신에 이제 6급 저 변호사 시험을 넣었거든요. 경감. 그러니까 지금 그 시험이 5급 시험이 없어진 만큼 경쟁이 이제 더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경감 특채는 로스쿨 학위 따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들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는 사람들 수준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로스쿨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유튜브 댓글을 보면 아마 로스쿨 하지 말라는 댓글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냥 파일럿 하는 게 나을 거다. 음, 선택은 본인이 하시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말 하겠다면 해야 되는데 정말 하고 싶다면 해야죠. 뭐 자기가 하고 싶다 하면 내가 어떻게 말이겠습니까?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원래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면 힘들어요. 갑자기 많은 분량의 법을 접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가 막혀버려요. 내가 좋았던 것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그 지금 포화 상태 아닙니까? 그 뭐야 변호사랑 이제 검사, 판검사 변호사도 굉장히 포화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널리 뻗쳐져 있잖아. 거기에다가 로스쿨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사무실 차리고 있는 사람들도
일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님 8천만 원 받다가 돈 없이 3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 3년 동안 공부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강 특채는 솔직히 말하면 언감생심입니다. 언감생심. 저거는 그냥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쟁 엄청 치열합니다. 저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로트쿠 출신 중에. 왜 하겠다고 하겠어요? 6급 왜 들어오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벌기 힘드니까, 살아나기 힘드니까 공직사회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벌어먹기 힘드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찰보다 변호사가 낫죠, 어떻게 보면. 근데 굳이 경찰 조직 들어와가지고 6급 경감 특채로 들어오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경감보다 돈을 적게 받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들어오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변호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처음 들었을 때는 로스쿨이 낫다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난 장기 복무가 낫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장기 복무가. 장기 복무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8천만 원 받다가 갑자기 3년 동안 아무 수입도 없이 공부해가지고 그 수입보다 턱없이 모자란 돈을 받았을 때 과연 만족할 수 있을지 난 그것도 의문이에요. 일단 이미 많이 공부해가지고 3년 동안 수입이 없어요. 모아놓은 돈은 생활할 수 있죠. 근데 과연 그게 본인한테 그 인정이 될지,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돈을 받았는데 내가 일은 이만큼 하는데 돈은 뭐 저 헬기 탈 때보다 반도 못 벌어. 그럼 회의가 엄청나게 미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스트레스까지. 내가 헬기 타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 스트레스까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님이 군 생활하면서 겪었던 스트레스란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님이 어떤 꿈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장비 복무 추천합니다. 아까 독신이면 추천하겠다고 하는데 말을 바꿀게요. 전 요거 그냥 해경을 기점을 해가지고 장기 복무하세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왜 해경에 돈 많이 주는지도 알 것 같아. 해경에서 왜 돈을 많이 주냐 하면 저분이 소령이잖아요. 소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급이에요. 5급 맞죠? 5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만약에 이제 헬기로 합격하면 5급이나 호봉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게 군생활 20호봉 했잖아요. 20년 했으니까 그 호봉이 고스란히 해경 합격할 때 4급이죠. 4급 그 급수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호봉하고 그 짬밥을 그대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대위가 5급이니까 4급에서 4급 한 지금 몇 프로봉이지? 한 17호봉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45세까지 한다고 치면 한 17호봉 된 상태에서 이제 저 넘어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위험수당, 뭐 연장수당까지 다 포함시키면 충분히 저 정도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남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님이 일하면서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잖아요. 아, 중령 안 가도 되잖아. 중령까지 가면 이제 말뚝 받는 거고, 완전히 말뚝 받는 거고, 설령 이제 소령으로 전역한다 하더라도
해경 시험 봐가지고 갈 때도 있고, 돈도 모아놓을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이 있잖아요. 어차피 혼자 살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님 10년 동안 무사고로 이렇게 운전한 것도 재능이에요, 재능. 이 분야에 소질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가급적이면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로스쿨 하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헬기를 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자기 복무해라. 요즘에 변호사 힘들다. 로스쿨 공부하는 거 쉽지 않다. 지금 연봉 그 정도 받다가 로스쿨 받으면 또 적응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헬기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돈은 훨씬 더 못 받을 수 있다.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 포화 상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현명한 결정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